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시즌1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많이 안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는 검수원복 시즌2입니다. 자, 실제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 시즌2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는 11월 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친구 여러분. 네, 이미 입법 예고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추진하려는 검수원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검찰의 보안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보안 재수사 전담 원칙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수 완박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도 재수사도 모두 다 경찰이 전담을 맡았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전담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이번에 검수원복 시즌2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다시 보안 재수사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자, 시원하죠, 시청자 여러분? 자, 무엇보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며, 만약에 경찰이 재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보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내용의 검수원복 시즌2를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망가뜨려 놨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 종결권에 있어서 경찰이 자체 종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이 개정이 되면요, 재수사 요청이 이행이 안 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에 있어서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안 수사 주체도 원래는 경찰이었는데 이것을 검사가 보안 수사 원칙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중요 사건 협력에 있어서도 원래는 경찰이 응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상호 보안 협조를, 보안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수원복 시즌2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실제 입법 예고를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오는 11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검수원복 시즌2를 맡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경찰 보안 재수사 미이행 건이 무려 1만여 건에 달합니다, 친구 여러분. 1만여 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수사가 이행이 안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안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안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니, 지금 당장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경찰이 그 보안 재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고 그 미이행건이 1만여 건에 달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봐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그 피해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검수원복과 관련된 보안 수사, 재수사는 당연히 검찰에도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 시즌2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할 땐 검찰이 보안 수사를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여죄와 공범을 알아도 못 잡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못해요. 검찰이 여죄와 공범을 알아내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하면요,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번에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국민의 편에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국민의 이득을 보는, 국민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제도를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사준칙 개정 막바지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관련된 영상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관련 수사준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수사 준칙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 지난 정부에 있었던 어떤 수사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소장 한번 넣으면 언제 끝날지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고소장이라든가 고발장이 거부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저희가 곧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종결권을 갖는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다. 국민이 더 이득을, 혜택을 보는 방향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혜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말도 안 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수사기관의 그 수사 능력을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즌1을 넘어서 검수원복 시즌2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과연 그것이 복귀되었을 때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시끌벅적합니다. 자, 어제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재명에 관련된 휴가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는 1일 이재명이 휴가를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독서랑 뭐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인 DP 시즌2를 시청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다른 걸 볼 게 아닙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네, 아수라. 네,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아수라를 꼭 봐야 되고, 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네, 이걸 꼭 봐야 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남으면은 이걸 꼭 들으시라고요.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 잠자리. 네,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짓을. 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야, 이거 보세요. MBC가 또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화영 부인의 또 편지를 공개를 해요. 검찰, 이화영 석방디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편지를 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MBC만 보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모든 방송사 TV 뉴스 다 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MBC만 보도를 해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네? 지금 현재 MBC만 이걸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다른 방송사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 자체 내용이 팩트가 전혀 아니에요. 네? 진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진실관계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뭐 다른 거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딱 요 부분만 읽어보면 됩니다. 요 부분만.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이화영 안에 따르면 이렇게 써있어요. 즉,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법카는 이화영에게 준 게 아니라 여비서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해주었다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저는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왜 자기 남편을 이화영이라고 칭합니까? 네? 왜 자기 남편을 이화영이라고 칭해요? 남편이라고 칭하지? 즉,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법카는 남편에게 준 게 아니라 여비서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편을 제3자처럼 이화영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까? 전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네?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불러준 겁니까? 아니, 왜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이화영이라고 칭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첫 번째로. 자, 무엇보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김성태가 준 법카를 이화영이 쓴 게 아니라 여비서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으로 해주었다는 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에 따르면 아유, 이화영 씨 그거 여비서가 썼다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거 좀 불어봐. 좀 불어봐. 이렇게 검찰이 딜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거 팩트가 달라요. 네? 이거 팩트가 다릅니다. 자, 이화영은 실제 보십시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그러면서 검찰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까지도 뇌물공범으로 입건을 했어요. 아니, 이화영한테 회유를 하고 뒤를 치겠다는 검찰이 아들까지도 뇌물공범으로 입건을 합니까? 이게 지금 딜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이 나한테 딜을 쳐요. 그 법인카드 그거 내가 봐줄게. 그거 이화영 당신이 썼다고 안 하고 그거 여비서가 썼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이재명 거 불어. 그럼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 이화영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런 검찰이 이화영을 넘어서 이화영 아들까지도 뇌물 공범으로 입건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검찰이 이화영을 딜을 치겠다라는 자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팩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팩트 자체가.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냐면요. 더 중요한 팩트는 이거 보십시오. 원래 이화영 여비서가 뭐라고 말을 했었냐? 쌍방울 법인카드 내가 쓴 거다. 이화영은 모른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거 구라치다 걸렸습니다. 네? 구라치다 걸려가지고 이화영이 거짓말을 부탁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화영은요.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이화영 수행비서, 이 여비서가 진술까지도 바꿨어요. 이화영이 결제를 했다라고요. 이게 지금 딜을 친 겁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 네? 전혀 다른 내용. 오히려 딜을 쳤다라는 내용을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해가지고 진술까지도 이끌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딜을 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전후관계가 전혀 다르고 사실관계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전후 관계가 전혀 다르고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냥 이화영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네, 이재명한테 이재명 대신해서 감옥에서 썩으세요. 네, 이재명 대신해서 그냥 덮어쓰고 들어가세요. 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선 가장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난 이게 더 무서워. 네? 저렇게 써놓고서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게 전 더 무섭습니다. 야. 자. 보시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화영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이화영 부인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쓴 글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준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오히려 이화영 부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박찬대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네? 박찬대랑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거부터 밝히세요. 이거부터. 우리 국민들은요,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화영 부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더 나아가서 만났다라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정말 회유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이것부터 밝히셔야죠. 네? 왜냐? 이거 한동훈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범죄의 영역이라고요. 그거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이화영 부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신다고 하더라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부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화영을 위해서도, 이화영 부인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코딱지 파주던 사람 말 믿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민주당 말 들으면요, 골로 갑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이화영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화영 부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화영 아들을 위해서? 더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이재명만을 위한 거예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만을 위해서 이화영 부인이 계속해서 이런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 억압할 만해서 검찰이 상위 공무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그 중에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교수께서 접견을 법무부에서 막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특별면허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또는 이화영 부인을 향해서 뼈 때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제발 그만해라. 우리 국민들 속지 않는다. 이화영 부인 편지 100장 갖고 와도 1000장 갖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네?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민주당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일까? 결국에는 이재명의 영장 때문이죠. 왜겠습니까? 8월이 왔잖아요. 8월이. 자, 8월달이 되면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조만간에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민주당도 응줄이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 8월 비회기 때 영장심사 받겠다. 아니, 전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무슨 영장심사도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받습니까? 영장을 치는 거는 검찰이 치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검찰이 영장 치는 그 날짜에 따라가지고 영장 심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회기 중일 때, 비회기 중일 때 자기들이 골라서 영장 심사를 받습니까? 그런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조사도 자기 맘대로 받더니 이제 뭐 영장 심사 날짜까지도 정하려고요? 아주 특권에 똘똘 쌓여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재명 측에서 비회기 때 영장심사 받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회기 중에 영장심사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재명 측에서 비회기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할까? 방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돌아왔을 때 이재명이 방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찬성표가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찬성표를 지켜보느니 비회기 때 그냥 법원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것보다 회기 때 구속영장을 쳐서 민주당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뭡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과연 검찰이
비회기 중일 때 영장을 청구할지, 비회기 중일 때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기 중일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더 이재명의 반대파가 늘어났을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파가 늘어났다라는 건 민주당이 갈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의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의 구속될 날짜가 점점점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 날짜 띵동 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꼼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꼼수 이미 다 읽히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열심히 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고 있느냐? 자, 혁신이라는 혁신위원장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자, 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라고 하면서 우리 노인 비하를 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와 청년들의 좌담회 현장. 인사말에 나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의사표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에요. 우리 김은경 씨,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네?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야, 정말 막 나가도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신규 여러분. 그야말대로. 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어차피 연령대를 분류해보면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서 또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재명이 했다 또는 민주당 지도부가 했다 라면 아이고 또 갈라치기 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은 하겠는데,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혁신이 역시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혁신이 되는 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 당이다. 라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사람 반성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노인 비하 논란에 구태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개를 숙여 지금 사과해도 모자랄 반면에 오히려 구태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민주당 DNA입니다. 민주당 DNA 뭐가 있습니까? 반성이, 사과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생에 반성이란 게 없습니다. 일생에 사과라는 게 없어요. 그 DNA가 혁신위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민주당은 혁신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가짜뉴스 뿌렸다가 어제 검찰 조사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경태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이거 뿌렸다가 장경태가 어제 검찰 조사 받고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공정하게 출석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라디오 나가서는 이화영 회유, 이재명 영장 재청구, 정권이 겁이 없어 재판서 깨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민주당에게는
반성이라는 DNA가 없다. 역시 민주당에게는 사과라는 DNA가 없다. 역시 뻔뻔이라는 DNA밖에 없다. 막말이라는 DNA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요.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 한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민주당 혁신이가 저러면 저럴수록, 장경태가 저러면 저럴수록, 이재명이 버티면 버틸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을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더 추락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의 컨셉, 지금의 자세 잃지 말고 계속해서 막말하고요. 계속해서 헛소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과하지 말고 반성하지 말고 지금의 민주당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총선까지 이어갔으면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버티세요. 네? 지금 뭐 10월 사퇴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 이재명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총선 때까지 끝까지 버텨가지고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재명이 저는 꼭 버텨줬으면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오후 방송 5시 오후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